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는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안전사고 대응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선원 5명이 바다에 빠져 구조가 필요합니다. 빨리 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부산항 해양교통관제센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동력을 잃고 표류하던 여객선 안전호가 부산항대교와 부딪혀 선원 5명이 바다에 빠졌다는 선장의 신고입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연안구조정과 항만소방정이 바다를 가르며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곧이어 헬기도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 구조대원의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이 이뤄집니다. 가상의 여객선이 부산항 여객터미널로 입항하다가 조타 불능 상태로 교각과 부딪히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 현장입니다. 부산시와 남해해경청 등 12개 관계기관은 오늘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재난 발생 시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사고 대응력을 점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오늘 세월호 사건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해양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각종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또다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부산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화명동 주민 모임인 화명촛불은 오늘 저녁 7시 화명동 장미원에서 세월호 10주기 추모제를 열고 회원 80여 명은 자신의 집 베란다에 추모 현수막을 내겁니다. 추모 행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함께 참석해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화명동 일대를 행진할 계획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박광수 신임 이사장이 급변하는 영화제 안팎의 상황에 맞는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화협의체 출범을 시사했습니다. 또 영화제 사무국 진단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쇄신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진화대 운영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영화제 사유화 논란과 내부 갈등 등으로 홍역을 나른 부산국제영화제. 지난 2월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광수 비프 신임 이사장은 오늘 영화의 전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분하지만 확실하고 새로운 영화제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화제 예산의 50%가 사무국 상근직 직원의 임금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비프를 비롯해 전주, 부천 등 각 영화제에서 일하는 단기 스태프들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논의 장치로 영화제 협의체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이사장입니다. 영화제 협의체를 올해 다시 띄워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천, 전주, 국내 중요한 영화제도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산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조직 개편, 내부 통제 장치 마련에 대한 용역이 오는 6월 끝나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도 나섭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29회 비프의 국비는 대폭 삭감돼 5억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 수입 다각화로 얻은 예산과 스폰서를 최대한 확보해 약 121억 원 규모로 영화제를 치를 방침입니다. 특히 영화제 태동 때 강조했던 영화의 프로모션과 신인 발굴을 바뀐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영화제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할 뜻도 강조했습니다. 2014년 다이빙벨 사태가 반복하지 않게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는 등 아시아 최대 영화제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영화제 상차림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후보들이 성원을 보내준 부산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등 낙선 후보들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모든 지역구에서 40% 넘는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고민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 후보 17명 가운데 북구갑 전재수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낙선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부산시 의원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갑준 부산 4구청장의 관건선거 논란에 연루된 4구갑 이성건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구청장의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해 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단 69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며 이성건 당선자는 두 차례나 있었던 전화통화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부산시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이성건 당선자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이갑준 4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동명대 신라대 연합과 동아대 동서대 연합이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오는 7월 말까지 대학혁신 실행 계획서를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본 지정 평가를 통과할 경우 8월 말 최종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앞서 부산대 부산교대는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 혁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다만 20년 전 한 차례 개최한 적 있고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유치 미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 개최보다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조금 전 부산역 광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기업과 공공기관 3곳을 선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1.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13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3.3도, 습도는 6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